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 어떤 법원 서류를 수령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국선 변호사를 통제하겠다라고까지 법원이 한 상황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시간은 많이 끈 상황. 그런데 또 뒤늦게 선임한 변호인을 교체하겠다라고 나서서 재판을 또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현재까지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서울고법에서 자꾸 결정문도 안 받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하자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라고 밝혔던 이재명 대표. 그런데 변호인을 교체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선거법 2심 변호인단 일부 교체 시 새 변호인단 선임 시 재판 기록 검토 등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새 변호사라 사건 기록을 좀 봐야 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며 시간 끄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은 5, 6월로 재판을 넘기려는 것이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선 변호인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 봐야 된다고 또 기록 검토한다고 한 달, 뭐 기피 신청하고 뭐 증인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뭐 5월, 6월 넘기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5, 6월로 재판을 넘기려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 김기웅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상당수 뭐 의도가 있든 없든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 많이 끌었어요. 1심이 징역이 나와서 2심이 조속히 제기가 돼야 되는데 서류가 안 받았는데 그게 이사 가서 전달이 안 되고 폐문부재, 문이 잠겨 있어서 안 돼서 법원이 의원실로까지 사람을 보내서 서류는 송달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도 시간을 끌다가 그럼 국선 변호인 하겠다라고 하자 변호인을 그제서야 선임했는데 이것도 교체하겠다. 네. 이게 보면 침대 축구의 전형을 다 보여주고 있죠. 침대 축구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변호사 교체가 있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고 무더기 증인 신청도 있고 또 판사들을 겁박하면서 탄핵 얘기도 나왔었고요. 검사 관련해서 수사받거나 아니면 공소에 관여되는 검사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작년이죠. 12월 20일 날 법정에 출두할 때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거 재판 지연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한참 전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전에 받았다고 하는 게 이틀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한참 전에 이미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이틀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재가 8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시간은 제깍제깍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법정의 시간은 늦추려고 하고 제가 볼 때 나중에 망치로 부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봐야 된다. 이게 지금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에서 만약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선거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지금 대통령이 헌재에서 이제 정확하게 헌재 심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떳떳하게 해야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을 공격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왜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까지 왜 29번이나 탄핵을 했습니까? 속된 말로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었습니까? 지금 종착지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더 온전하게 확 드러나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어떤 법정의 시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그 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적법 절차를 강조하면서 시간 끌지 말라라고 비판하는데 그 여권에서 마찬가지 비판이 나옵니다. 적어도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 이 대표 스스로가 적법 절차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국민의 생각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바라보지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 중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의 지금 재판부 그 변호인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받았고 2심 변호인도 그대로 가는데 1심에서 이제 좀 그 유죄 선고를 받고 나서 당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운명이 달린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434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이미 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변호에도 참여를 하고 당에서 대처를 네. 하겠다라고 이미 1심 유죄 나왔을 때부터 공언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그냥 순리대로 절차대로 가더라도 저는 대선 전에 뭐 조기 대선은 사실은 뭐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법 판결까지 나올 리 없다고 보고 있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가도 될 텐데 지금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절차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봐 줄 것인가?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를테면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유심히 거의 법 전문가들이세요. 다 헌법 전문가 되셨고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과 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이 대표 입장 또한 뭐 절차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변호인도 그 선임하면 국선 변호인은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민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민심에 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그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의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변호사를 바꿀 권리는 있지만 그간에 이 재판을 이재명 대표 측이 대하는 태도가 논란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몇 번이나 법원이 발송한 겁니까? 이사불명, 패문무죄, 문이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러자 3차 특별송달 의원실로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의원실로 보냈는데 못 봤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결정문을 발송하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변호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재판 지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 자, 성춘 부의장님, 여당 지적은 이 대표가 2심 결과가 어떻게든 탄핵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되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4월 이후로 어떻게든 2심 결과를 밀어보려는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그런 의심 살 수 있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 적법한 절차는 좀 순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같이 그런 비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올해군요. 올해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하고 혹시나 뭐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 정당성과 정통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중인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뭐 아니면 3심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면 본인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털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글쎄요 이런 뭐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걸로 조금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시기보다는 2심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아, 그래요? 빨리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2심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본인의 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가 징역 1년, 집유
2년 똑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때 아마 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뭔가 선언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이요? 대법원이 3심을 그대로 빨리 진행하시라라는 네. 그런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뭐 수많은 기관들, 국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아까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역시 만약에 2심 결과 나온 이후에 뭔가 조기 대선이 이제 실시되기로 결정이 돼버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이거 심리를 진행해야 되는 건가? 예. 만약에 우리가 진행하는 도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발표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2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빨리 진행하시라.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깨끗하게 나가고 싶다라고 선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저는 모든 기관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 선거에 나왔을 때 잘 되더라도 본인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글쎄요, 변호사 선생님은 아까 김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있는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지연하는 것 아니야? 뭔가 좀 늦게 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발언 주셨는데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뭐죠? 아까 패문부제랑 네. 이사불명 패문부제, 그다음에 변호사 교체, 네. 혹은 뭐 재판부 기피 이런 것들이 이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이 대표는 뭐 지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백하게 지연 의도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입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무죄를 확신하면 왜 재판을 지연하죠? 본인은 아마 무죄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라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겁박에 응하지 않자 임명을 보류를 했죠. 한덕수 총리가 작년 12월 26일에. 그러자마자 바로 탄핵 소추안을 내서 27일에 또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헌재에서는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재판은 지금 늦춘다. 사실 이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헌재에 대해서도 빠른 재판을 주문한다고 하면 본인 재판도 빨리 스스로 받는 네. 것이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과 상식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 12월 23일에 본인이 그 소송 접수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돼요.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그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사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도 다른 탄핵이 많이 있었죠. 먼저 접수된 탄핵 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굉장히 중차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이 사건을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지금 운명짓는 것은 이 재판입니다. 예. 이 항소심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중교사 사건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공교롭게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야당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 모두 다 법원의 손에 달렸군요. 그렇습니다. 법원에 계시지 왜 정치권으로 나오셨습니까? 법원이 더 막강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제가 법원에 있을 땐 그걸 미처 몰랐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을지는 또 모르셨죠.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비단 선거법 위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소가 안 된 건 다 없다고 치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것만 하더라도 방송 시간 안에 열거하기, 설명하기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혐의잖아요. 만약에 대선 이후에 혹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혹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영역인 것처럼 만약에 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이미 소추돼서 재판 받고 있는 것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 같아요. 재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대목. 또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주영 의원님.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남았군요. 근데요, 우리가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할 것도 많습니까? 예, 지금 일단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대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생각해도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안 그래도 복잡하고 우리 너무 슬픈 일이 많은데 미리 땡겨서 걱정을 가불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또 이 반헌법적 계엄 행위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심판인 것이고 이후에 또 도래할 정치적 어떤 순서는 이후에 걱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거라서 미리 이것저것 뭐 생각도 해보고 유추도 해봅니다만은 저는 가장 이 급선무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그래야만 소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돼야만 경제도 탄력받고 조금 회복의 기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 문제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당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때 가서 보시죠. 그 얘기는 조금 미리 예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통령이 설사 탄핵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 같군요. 자, 정치권과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들 오늘 여야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